20대 분들은 되게 간결하고 직결돼 있다 그래야 될까요? 그런 내용들이 자기의 그런 욕심, 욕망 혹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끔씩 그게 조금 이거를 굳이 점으로 볼 필요가 있나?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차라리 점 볼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는 17살 때 신내림을 받아서 현재 28살 12년차 무속인 연백이라고 합니다.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, 연령대별 점 보는 특징들 혹은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가보시죠. 일단 처음에 점을 볼 때는 이제 저희가 먼저, 그러니까 무속인 분들이 먼저 뭘 보러 오셨어요? 라고 물어보지 않고요, 그냥 이름이랑 생년월일 정도까지만 받고 이제 점을 다 봐드립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올 한 해 이렇게 무슨 일들이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뭐가 있고 이렇다 저렇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, 그 다음에 어떤 게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? 혹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게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? 라고 물어보면 질문들이 오겠죠? 이제 그러면 그 특징들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, 일단 20대 분들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다 라고 조금 말씀드리는 건데, 20대 분들은 되게 간결하고 직결돼 있다 그래야 될까요? 그런 내용들이. 그래서 물어본다 하면은 첫 번째가 상냥해도 되나요? 근데 이제 뭐 코나 눈이나 입이나 뭐 턱이나 이런 좀 관상적인 영향을 끼치는, 관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, 간혹 가다가 아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, 혹은 뭐 남성분들도 똑같지만 지방흡입이나 아니면 몸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, 그런 거는 자기의 좀 만족에 따라서 하는 거다 보니까 굳이 그런 것까지는 얘기 안 하셔도 되고, 그런 거는 그냥 하셔도 되고, 다만 한 가지 이제 그런 걸 물어보셨을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해 드리거든요. 칼을 댔을 때 오래 안 좋으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. 근데 칼을 대도 상관없다 라고 이제 나오면 그냥 하셔도 된다 라고만 이제 말씀드리고, 또 하나는 이제 20대 분들은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. 돈 많이 벌까요? 제가 돈을 많이 벌까요? 그러면 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. 사주에 금전이나 재물수가 있다. 다만 노력을 안 하면 못 벌지 않을까요? 라고 제가 물어봅니다. 그대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운대가 따라주면 더 많이 버는 거고 적게 벌기도 하고 이런 거긴 하니까, 그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었을 때는 생각보다 좀 가볍네 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좀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. 이게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 분들이시고 그 포커스가 가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좀 되게 간결하고 되게 좀 이런 돈이나 뭐 외관적인 모습이나 외형적인 모습이나 그런 것들에 딱 포커스가 가져 있고 좀 직결되어 있는 20대 분들은 거의 자기의 그런 욕심, 욕망 혹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, 가끔씩 그게 조금 이거를 굳이 점으로 볼 필요가 있나? 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냥 사주나 아니면 타로 같은 걸 보시고 차라리 신점을 보실 돈으로 조금 더 맛있는 거를 사 먹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그리고 20대 후반부터는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죠. 그러니까 28, 9 이쯤부터 30대 분들까지 질문을 많이 하는 거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뀝니다. 여기서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직장에서 승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? 그리고 승진을 해주는 분이 이제 이런 뭐 과장님, 부장님인데 저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괜찮을까요?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질문이 디테일해지고 현실적으로 바뀝니다. 그래서 뭐 결혼을 할 사람을 찾고 연애를 할 사람을 찾더라도 일단 그 사람을 데리고 와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게 뭐 연애를 하고 그 내 상대방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, 상대방의 이름, 생년월일 이런 거를 가지고 오세요. 그래서 만약에 뭐 나한테 지금 들어온 사람이 2명이 있다. 그러면 A랑 B라고 칭을 할게요. 그러면 오셔서 물어봐요. A가 있고 B가 있는데 누구랑 만나야 뭐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요? 혹은 연애를 좀 이쁘게 할 수 있을까요? 같은 걸 물어보세요.
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 답변은 조금 더 쉬워지겠죠. 왜냐면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성격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알려드리면서 이제 보니까.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현실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고, 뭐 내가 이번에 집을 살 건데 사도 되냐가 아니에요. 재물수나 금전수가 있냐로 물어봐요. 20대 분들은 어떻게 물어보냐면 저 집 사도 돼요? 이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약간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느낌? 근데 30대 분들은 내가 내 인생을 가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뭔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느낌이 크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 자체가 조금 더 디테일해집니다. 30대 후반부터 이제 40대로 가면 여기서 추가되는 질문들이 또 있습니다. 이제 여기서 뭐 어떤 게 또 있냐? 모든 남성분들, 여성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. 건강. 어느 정도 연차가 좀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시고. 저는 그냥 솔직히 이제 당연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는 건강은 거의 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. 진짜 건강적으로 크게 무언가가 있는 분들은 이미 점괘에 다 나와서 뭐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그냥 보편적으로는 다 30대 후반부터 건강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일단 건강,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질문에 조금 결이 바뀝니다. 네. 20, 30대는 시험에 붙을까요? 승진을 할까요? 였는데 이제 30대 후반부터 40대까지는 아이가 이 시험에 합격을 할까요? 혹은 진짜 유치원생이고 뭐 초등학생인데 수학경시 대회에서 입상을 할까요?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의 미래를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웬만하면 답은 안 드리거든요.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려요. 공부보다는 예체능에 소질이 있다. 혹은 예체능보다 공부에 소질이 있다. 앉아서 하는 일은 못한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틀만 알려드리고, 왜냐면은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디테일하게 알려드렸었어요. 제가 이제 무속인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.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부모들이 애를 너무 잡아. 그걸로만 가야 되니까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체능이다 하면은 이 애는 예체능을 하기 싫어해요, 지금. 근데 그냥 무조건 예체능 쪽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. 그럼 또 안 되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큰 틀만 말씀드리고, 여성분들은 자기의 배우자 걸 물어보는데 남자분들은 내 것만 물어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긴 하거든요. 여성분들은 너무 쓸데없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, 남성분들은 너무 쓸데없이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고, 네,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40대 때의 여성분들은 거의 나보다는 남편의 이제 안정이 곧 나의 안정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, 아이의 안정이 나의 안정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질문의 거의 대부분은 남편이나 아이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, 아니면 자기 친정엄마 괜찮을까요? 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세요. 그리고 남성분들은요, 연차도 차고 돈도 좀 버시고 하다 보니까 되게 쓸데없는 것들, 이번에 제가 벤츠를 하나, S클래스를 하나 뽑으려고 하는데 뽑아야 되냐, 20대로 똑같이 돌아갑니다. 남성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, 본인 걸 물어본다고. 근데 남편분들도 유일하게 와이프의 무언가를 물어보시는 건 딱 하나 있어요. 건강. 네.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겠지만 자식 걱정은 잘 안 하거든요. 근데 와이프 건강을 신경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. 뭐 어린애들이야 뭐 알아서 잘 크겠지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와이프 건강이 어떠냐, 아니면 사업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게 되죠. 포커스는 40대 남성분들은 나한테 가 있고 40대 여성분들은 나보다는 가족들한테 가 있다 가 맞는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50대 60대까지 얘기할게요. 자, 이때부터는요, 내 건 거의 안 물어봅니다. 네, 내 건 거의 안 물어보고요, 자식들 괜찮은지, 그리고 엄마 아빠가 괜찮은지, 딱 그 50대 60대 분들은 자식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커서 보러 오시는 게 많아요.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. 조금만 아프면 물어보러 옵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간단한 시술로 할 수 있는 것들인데, 시술을 하고 와요. 그러면은 얘기하겠죠. 아유, 진짜 칼 되긴 했다. 네. 근데 괜찮을까요? 이게 건강 염려증 같이 좀 이렇게 훅 다가오시나 봐요.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내 자식들을 조금 더 케어를 해줘야 되고 하는데 내가 아프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50대, 60대이신 분들은 이제 그런 자식 관련돼서 혹은 남편 관련돼서가 제일 많고, 네.
그런 거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20대, 30대, 40대, 50대, 60대 연령대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질문들은 다 비슷하고요. 근데 그게 얼마만큼의 큰 진정성이 있는지 혹은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는지가 다른 것 같아요. 그리고 얼마나 현실적으로 보느냐가 다른 것 같고, 이제 여러분들이 무속인들한테 질문을 하실 때 어떻게 질문을 하시면 좋냐는 명확한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집 사도 되나요?가 아니라 제가 이때쯤 집을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을까요? 라고만 하셔도 무속인이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는 질문을 디테일하게 안 해주셔도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요즘 무속인들 보면은 그렇게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고, 연애나 그런 승진, 학업, 이런 시험 이런 것들은 차라리 그냥 반만 믿고 반은 그냥 열심히 내가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혹시라도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고요. 재밌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그러면 안녕!